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월 12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본장이 출발하고 나서 다시 되밀려서 오히려 저점을 깨는 모습, 그리고 나서 후반에 다시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고용 지표가 영향을 미쳤다 뭐 했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여전히 계속 좀 만들어지는, 특히나 밀릴 때마다 지난번처럼 밀리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감에 매도가 매도를 낳는 뭐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하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고, 특히나 최근 미국 시장의 어떤 이 하락했을 때의 특성상 어떤 재료가 발생을 해서 밀렸다라 그러면 그 재료가 반복되었을 때 하락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성이 강하다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지켜지면서 오히려 이제 반등의 어떤 타이밍을 계속 잡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하이퍼스케일러들, 즉 이 데이터 센터 종목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종목들이 비용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반등하고 움직이게 되면 나름 저평가, 진짜 저평가는 아니지만 상대적인 어떤 저평가 메리트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럴 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아닐까. 결국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AI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면 여전히 그러니까 기복이 있을지언정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발표한 이 고용 지표가 좀 재미있는데, 이 매번 그렇죠. 매번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라고 그러고 그다음 달이 되면 꼭 이전치가 수정이 됐는데 올라간 적은 제 기억에는 없던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하향 수정만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2025년 전체로 봤을 때 58만 건에서 무려 18만 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 보면 데이터의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사실 이거 외에는 또 볼 것들이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고용 지표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결과에 갖다 끼워 맞추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고용이 좋아서 올라가고 나빠서 내려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서 좋게 나와도 상승이나 하락에 다 끼워 맞출 수 있고, 나쁘게 나와도 상승과 하락에 다 끼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참고 정도로 인지만 한다, 뭐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야기 드리고 싶고,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제 한국 시장 보게 되면 야간 선물이 2.6% 가까이 올라가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마이크론이 상승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인데, 하나 재밌었던 거는 최근에 마이크론이 굉장히 많이 밀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HBM에 대해서 뭐 상대적으로 좀 밀리고 있고, 뭐 엔비디아 물량을 뭐 못 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마이크론 CEO가 나와 가지고 "아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오히려 한 분기 더 일찍 출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고객들의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일부는 50% 밖에 못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이전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마이크론이 저래? 우리가 더 잘하네?" 해 가지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다시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또 뭘 빌미 잡는 겁니까? 뭘 빌미를 잡아요? 아, 저렇게 고객들의 주문이 지금 넘쳐나고 있대.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들만 계속 갖다 쓰는 거죠. 현재 우리 장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휴를 앞두고 또다시 이제 종가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명분을 삼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여전히 고점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패턴이나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측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구간보다는 좀 더 윗구간, 윗구간에서 이 횡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아래에서 움직여지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살짝 이제 확장형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살아나고 있다. 이 구간만 넘어가게 되면 중심축을 넘어서 상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들의 좀 도움이 필요하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데이터 센터 종목들의 좀 반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120평에 올라가서 120평을 잘 밟고 있지만 아직까지 축을 잘 넘어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여기만 넘어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고가놀이 패턴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뭐 봄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고점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여전히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받쳐지는, 그러니까 매수세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봄 패턴이 안 나왔을 때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다른 거 없이 보다 개파락 두 번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